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1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에서 태국은 캄보디아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공식 선언하고 휴전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도입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병력 철수 없는 휴전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국경 문제는 양국 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태국과 캄보디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긴장 완화와 휴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양국이 모두 아세안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시하삭 외무장관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태국 해양안 보사령부는 국경 긴장 상황에 대응해 석유 시추 시설 주변 500m 반경 내 선박 항해와 드론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양국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지난 19일 저녁 태국 해군이 자국 지역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해군은 이를 즉각 반박하며 사실은 캄보디아 선박이 태국 영해를 침범하려 해 경고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코콩몬 돌세이마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태국은 해상 충돌은 없었고 선박은 곧바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번 작전이 타이만 방어함대 정기 순찰 활동의 일환이며 교전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국경사령부가 지난 19일 캄보디아인이 거주했던 짠타부리 반넘짠 지역 주택을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19대, 노트북 2대, 수첩 4건, 태국 인명의 은행 통장 63건, 신분증 3장, ATM 카드 10장이 압수됐습니다. 주택은 콜센터 형태로 개조돼 스캐머 조직 활동에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경찰에 인계돼 추가 수사에 들어갔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캄보디아 스캐머 네트워크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거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범죄라며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제1구 국민당 국회의원 예비후 모임돈 빠라멧 위타야 락산 후보가 선거 홍보용 현수막 설치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즉각 철거 조치를 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빠라멧 후보는 지난 19일 개인 SNS를 통해 실롱거리 인도에 설치된 홍보물이 통행을 방해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확인 직후 몇 시간 내에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설치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현수막이 발견되면 직접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캄보디아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방콕 환승 과정에서 외국인 승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화물이 분실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수화물 분실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모든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과 태국 민간항공국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 납품, 본무항, 치앙마이, 메파루항, 푸켓, 하샤이 등 6개 공항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납품 공항보안국장은 공항은 태국을 찾는 이들의 첫 관문이자 국가의 얼굴이라며 정확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 기준을 철저히 지켜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간 전부대 정부 쌀 거래 협상이 원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곡물기업이 태국에 10만 톤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쌀값 급등과 바타 강세로 수출가는 톤당 45달러나 올라 중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현재 5% 백미 가격은 톤당 430달러로 경쟁국 평균보다 높아졌고 환율 변동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말까지 인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내 부드러운 백미 소비 증가에도 태국 생산량은 충분치 않아 향후 수출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태국은 올해 쌀 수출이 770만에서 780만 톤으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전망치는 750만 톤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바타 강세와 세계 시장 불확실성으로 월 평균 60만 톤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태국 고속도로공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특별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30일 새벽부터 1월 5일 자정까지 7일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총 110개 요금소 전 구간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민 이동 편의와 교통 혼잡 완화, 휴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무료 통행이 끝난 뒤 1월 6일 하루 동안은 이지 패스 캐시백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지 패스로 요금을 결제한 이용객에게 통행료의 절반을 환급해 전자결제 이용을 확대하고 꾸준히 사용해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공단은 이지 패스가 차량 정체를 줄이고 통행 시간을 단축하며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아직 현금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이지 패스 전환을 권장했습니다. 태국 통화정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과 예금 금리를 낮추며 연말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방콕은행, 꾸룽타이은행, 까시콘은행, 태국상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12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일부는 예금금리도 0.05에서 0.10%포인트 낮췄습니다. 정부저축은행과 농업협동은행, SMED뱅크 역시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조정하며 참여했고 이슬람은행과 소기업신용보증공사도 각각 대출상품과 프라임 레이트를 인하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내년 중국인 관광객 6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올해 예상치인 450만에서 460만 명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중국 태국 한가족 캠페인을 통해 매월 이벤트와 판촉 행사, 전통 축제를 추진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관광청은 중국 하이난성과 협력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대기업 동정여행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관광을 촉진하고 콘서트 팬미팅 등 마이스 산업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배우 실종 사건과 자연재해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캠페인 효과로 감소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국 전체 관광시장 중 장거리 여객은 연말 기준 누적 1,00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도와 폴란드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사무이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협력에 나섰습니다. 교통전력수자원 통신 등 4개 국영 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교통망과 필수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타당성 조사 단계로 보고 공학 경제, 환경 지역 사회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수도관과 송전망, 통신망이 함께 설치돼 물 부족 문제와 전력 공급, 현대적 통신 인프라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상교통국이 타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긴급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고에서 에어백 금속 파편으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폭발 위험이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점검과 교체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국은 웹사이트 확인, 사무소 안내, 차량 검사소 보고서, 우편 안내문 등 4가지 방법으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등록 절차에 새로운 장치를 도입해 신속히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태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 복서 만화 분짬농이 복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동무항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19일 놈타부리 시내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마넛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국민 영웅이지만 2021년 복권 쿼터를 속여 200만 밭을 받아낸 뒤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총 2년 9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고 그는 곧바로 방콕 특별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한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동남아시아게임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따낸 스포츠 스타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명예는 크게 실추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지난 22일 오전 캄보디아와 인접한 뜨랏 지역에서 뜨랏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전투기 2대가 트모닥 카지노 지역을 목표로 폭탄 6발을 투하해 해당 지역 군사 거점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병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측의 병력과 중화기 추가 배치를 포착하면서 공군 지원을 요청했고
국경 침범을 차단하고 주민과 태국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도 산발적인 교전과 박격포 발사음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122mm 대포 진지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습 직후 현장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이 장비를 수습해 도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작전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판람성 지역 주민들이 수개월째 이어진 오수 문제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앞 도로에 오수가 보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생활과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낮 시간에는 냄새가 더욱 심해 구역질을 유발할 정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수 웅덩이를 지나야 했고 일부는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오수가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사회는 경제중심도로에서 발생한 오수 문제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강하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관련 기관이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서고 해결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영버스가 유로 5 기준을 충족하는 신형버스를 도입해 지난 19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맨사가 제작한 길이 12m, VIP 24석을 갖춘 1등급 버스로 방콕 치앙마이, 방콕 매서, 방콕 나콤파놈, 방콕 코사무이 등 4개 노선에서 시범 운행됩니다. 국영버스 측은 앞으로 총 311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국 주요 노선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버스는 VIP형 외에도 특별 1등급과 일반 1등급 모델이 있으며 모두 친환경 유로5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GPS와 CCTV, 안전벨트, 비상망치 등 안전장치가 완비돼 있고 내부에는 리클라이닝 좌석, 화장실, 수화물 공간, USB 타입C 충전 포트,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돼 승객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육상교통국이 지난 20일 특별 차량 번호판 경매를 열어 총 4,272만 바트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번호판은 라쿤1로 무려 90회 입찰 경쟁 끝에 264만 바트에 낙찰됐습니다. 뒤이어 로어이디 888, 수어이 로어이 9, 딘 9,999, 홍 8,888 등이 각각 150만 바트 이상에 낙찰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번호판은 특수 인쇄 기술로 제작돼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이 가능해 희소성과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육상교통국은 경매 수익을 도로 안전 증진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산하니다폴이 방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성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25%가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나타폼 르앙반야웃 16.95%, 아누틴 찬이라꾼 10.9%, 아피싯 외차치와 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40.2%가 적합한 정당을 찾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당이 26.25%로 뒤를 이었고 푼짜이타이당 10.05%, 민주당 9.55%, 푸어타이당 6.85%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태국 내무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토지 건축물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과세는 감면 없이 100% 부과되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납부와 관련 절차 기한은 2개월 연장됩니다. 새로운 세율 구조에 따르면 농지는 최대 0.15%, 주거용지는 최대 0.3%, 상업용지와 방치토지는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방치토지는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마다 0.3%씩 누진 적용돼 최대 3%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은 기존보다 늦춰져 2026년 1월 목록 작성, 4월 세율 공표와 고지서 발송, 6월 납부 시작으로 조정됐습니다. 체납 시에는 최대 40%의 가산세와 매월 1%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새로운 토지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지난 평가에서 전국 평균 8% 인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세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긴장 고조가 관광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촌부리 관광연합회에 따르면 짠타부리와 뜨랏 지역에서는 숙박 예약이 거의 전면 취소됐으며 특히 꽃장 지역에서 취소가 집중됐습니다. 일부 여행사는 취소된 관광객을 파타야로 유도해 대체 관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국경 지역 문제뿐 아니라 해외 언론 보도로 태국 전역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바타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의 체감 비용이 8에서 10% 늘어나면서 장거리 관광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성수기에도 예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며 일부 호텔은 새해 연휴 예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은 일부 증가했지만 기존 시장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한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국경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장거리 관광객들의 예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상황 안정과 관광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파타야 도심 주택을 급습해 불법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제조 유통 거점을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과 빈 카트리지, 전자담배 기기, 액상, 포장재 등 총 1천만 밭 규모에 달합니다. 현장에서는 의료용 마취제 성분으로 추정되는 분말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 장 씨를 체포했으며 그가 관광객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 유통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단순히 물품 전달만 맡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밀수품 은닉 판매 운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압수된 마취제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지닌 약물로 잘못 사용하면 환각호흡 억제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경찰이 전국 단위로 외국인 불법 체류와 범죄 단속을 벌여 총 12,20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수색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파타야 경찰서 상황실에서 삼난 누엄마 경찰청 부청장이 직접 단속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련 사건은 12,83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체포 기소 후 추방 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범죄 예방 협력을 당부하며 불법 외국인 관련 범죄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콕 라프라오 지역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피해 여성이 도로 인근 인도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당시 상황은 SNS에 영상으로 공개돼 큰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25세 남성 와치라 윗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연인과 이별 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촉차에 경찰서로 이송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타야가 연말을 맞아 국제해변 달리기 축제 파타야 인터내셔널 비키니 비치 레이스 2025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태국 최대 규모의 해변 달리기 대회로 전 세계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달리며 활기를 더했습니다. 행사는 시 스파클 언더 코럴 앤 펄 에디션을 주제로 파타야시와 태국 관광청, 지역 관광 비즈니스 협회 등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5km 코스를 달리며 석양과 네온 조명이 어우러진 파타야 해변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러닝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참여해 열기를 더했고 밴드 시즌5의 콘서트로 축제가 마무리되며 참가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파타야가 세계적인 탑 비치 더스티네이션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며 스포츠 관광을 통한 도시 발전과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서 외국인 남성과 태국 여성이 바다 위 부표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관광객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파타야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덴마크 국적의 남성과 태국 여성을 해변으로 불러들여 옷을 입도록 지시했으며 두 사람을 경찰서로 인계해 조사와 함께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여성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시 대기질정보센터가 12월 21일 오전 7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입방미터당 37.3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 기준치인 37.5에 근접한 수치로 전반적인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사톤과 짜투짝, 당낫, 넝켄, 나뚜라방 등이 45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전반적으로 농도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기질이 주황색 단계에 진입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과 격렬한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